안녕하세요. 고전 읽기. 오늘은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을 그림책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개구리네 한솥밥, 리디아의 정원, 이게 정말 사과일까? 이런 그림책인데요. 기존의 고전을 읽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아이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유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학은 본래 그 얘기에 있는 42편이었는데 송나라 때 사서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이 대학의 원작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이제 이 책 옆에 있는 성백교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주자는 경문 1장은 공자님의 말씀을 증자가 기술한 거고 전문 10장은 증자의 뜻을 그 문인들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을 읽는 법이라고 이제 이 책의 앞에 보면 주자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대학을 통달하고 다른 경서를 보아야 비로소 이것이 경물 치지의 일이고 이것이 성의 정심의 일이고 이게 수신의 일이고 이게 제가 치국 평천하의 일임을 알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학문의 맨 처음과 끝을 통틀어 말한 게 대학이고 중용은 그 본원의 아주 지극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썼다는 이 증자는 BC 50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70세를 사셨다 가셨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유가 사상가이시죠. 공자의 만년의 제자로 공자님과는 46살 연하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러니까 공자 만년에 아주 젊은 제자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자께서는 산둥성 리니시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 증자의 후손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증국번이라고. 우리한테는 그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인물로 유명하죠. 공자께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는 충과 서인데요. 이 충과 서는 어, 그 공자님의 가르침 그 수많은 가르침을 단 두 자로 딱 줄이면 바로 충과 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충과 서를 한 자씩 나누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충은 다시 글자를 나누면 중심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중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이거를 중용에서 찾아봤어요.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중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정이 바라지 않은 때를 중이라 이르고 이런 건데요. 이 밑에 그림에 보면 밑에 중하고 왜 파란색으로 화살표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용을 딱 지키는 상태를 검은 선이라고 봤을 때 어떤 분노 또는 즐거움 또는 어떤 슬픔 같은 게 쭉 올라오다가 그게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 거죠. 짜증나지 않는 거 상태. 그냥 가라앉아서 중화되는 상태. 그거를 이제 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이계 발이계 중절 위지화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화가 났어요. 또는 슬펐어요. 그것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이제 화가 분노가 쫙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검은 선 있는 대로 쫙 내려와서 평정해지는 것. 그거를 화라 이르니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중야자 천하지 대보냐. 그래서 중은 천하의 근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거를 다스리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천하의 근본이고 큰 근본인 거죠. 그리고 화야자,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화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다스리는 것. 그게 정통된 도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결국 충으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또는 서인데요. 이 서를 또 나누면 여심이에요. 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서는
사랑하는 마음인데 같게 여기는 마음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같게 여기는 마음이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같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같게 여기려면 제3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 김용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김용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3의 눈이 어디 있냐면 이 부처님 상에 보면 미간 사이 살짝 위에 동그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3의 눈을 뜨는 곳이라고 해서 이 곳을 가르치는데, 이 곳은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닌 눈을 감아야 보이는 세상, 그것이 아마도 여심의 세계고 중심의 세계가 아닌가. 그 눈을 감아야 된다는 말은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삼성오신 이거를 강조하셨는데, 남을 위해 정성을 다했는가, 벗을 사귀는데 신의를 다하였는가, 가르침을 반복하여 익혔는가 라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독해 전략 6가지 중에서 배경지식 활용하며 읽기를 배우겠습니다. 배경지식 활용하며 읽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렇게 수많은 나비들이 나무에 있잖아요. 배경지식 활용하기는 새로 알게 된 것을 시옷 이렇게 표시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읒, 중요, 모르는 것은 물음표를 표시하면서 읽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이 파란색 나비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나비가 이제 이렇게 나무로 날아갈 거예요. 근데 나무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나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갖다 놨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그 시냅스들과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일단 이게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처음 아는 건지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중요도를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거란 뭘까요? 중요한 거는 나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목표에서 이 정보는 나에게 중요한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 물음표 해가면서 그 모르는 것을 질문으로 남겨서 읽는 것이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학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니라. 여러분들 따라 읽으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히 착한 데 머무는 데 있다. 지지 이후에 유정이니 정 이후에 능정하며 정 이후에 능안하며 지지 이후라는 건 멈춤, 그침을 안 뒤에 정하는 것이 있으니 정한 후에 고요하고 고요한 뒤에 편안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안 이후에 능려하며 여 이후에 능득이니라. 안 이후 능려, 그죠? 편안한 뒤에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 터득할 수 있다. 편안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되죠. 편안하지 않고 막 뭔가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만 보게 되고 주변을 보지 못하고 또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무류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 선우면 즉근 도인이라. 사물은 근본과 끝이 있고 일은 끝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 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시옷하고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있나요? 여러분의 목표,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목표와 관련된 거 있으시면 또 밑줄 긋고 지읒 이렇게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용 명명덕어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욕치기국자는 선제기가하고
예전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 욕제 기가자는 선수 기신하고, 욕수 기신자는 성정 기심하고, 그 집을 정돈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고, 몸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런데 먼저 왜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어야 우리가 세수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야 내가 내 몸이 좀 좋아야 어떻게 해요? 정리도 하게 되죠. 집을 돌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 지저분한 사람은 결국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인 거예요. 욕정기심자는 선성기이하고 욕성기의자는 선치기지하니 치지는 제 경물하니라.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뜻이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알매 이르러야 하고, 안다는 것에 알매 이렇게 이르면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격 이후에 지지하고, 지지 이후에 의성하고, 의성 이후에 심정하고, 심정 이후에 신수하고, 신수 이후에 가제하고, 가제 이후에 국치하고, 국치 이후에 천하평이니라. 예, 물격 이후 사물의 이치를 궁리한 뒤에 알매 이르고, 이치를 막 궁리해야지 알게 되죠. 그리고 알게 돼야 정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디에다 알아야 정성을 기울이죠. 그리고 정성을 기울이고 해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른 뒤에야 몸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은 후에야 집이 다스려지고, 집이 다스려진 후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야 천하가 고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천자로 이지어 서인이 일시개의 수신이본이니라. 천자로부터 서인,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신의 덕을 닦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 그래서 내가 덕을 닦아야 그 이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난이 말치자는 부이며 기소 후자의 박이요 이기소 박자의 후는 미지유한이라. 근본이 어지럽고 말단 지업이 다스려지는 사람은 없고, 그 후하게 될 것을 박하게 하고 박하게 할 것을 후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있지 아니하다인데 없다라는 말이죠. 이제 그림책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을 좀 더 깊이 사유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대학지도 제 명명덕에서 명덕이라는 부분을 개구리네 한솥밥이라는 책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함께 명덕이 무엇인지 좀 더 깊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구리가 지금 등장했는데 옷을 꼬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글이 넉넉지 않은 개구리인 거죠. 옛날 어느 곳에 개구리 하나 살았네. 가난하나 마음 착한 개구리 하나 살았네. 하루는 이 개구리 쌀한 마를 얻어오려 벌 건너 형을 찾아 길을 나섰네. 이렇게 형네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개구리 덥적덥적 길을 가노라니 길가 보도랑에 우는 소리 들렸네. 개구리 닝큼 뛰어 도랑으로 가보니 소실한 개 한 마리 엉엉 우네. 소실한 개 우는 것이 가엾기도 가엾어 개구리는 뿌구국 물어보았네. 소실한 개 울다 말고 대답하였네. 발을 다쳐 아파서 운다. 소실한 개야, 너 왜 우니? 소실한 개 울다 말고 대답하였네. 발을 다쳐서 아파서 운다.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소실한 개 다친 발 고쳐주었네. 예. 자, 명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서 그를 살게 해주는 거라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대학을 해설해 놓은 책에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살게 해준다는 말이 되게 애매하고 광범위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 문득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이 개구리네 한솥밥에는 바로 그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명덕하면은 소실한 게 발다친 거 고쳐주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신민이라는 단어를 잘 보여주는 책인데 바로 리디아의 정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리디아가 아빠가 실직을 하면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외삼촌 댁에 보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삼촌 댁에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장면은 리디아가 외삼촌 댁에 도착했을 때 그 건물 앞에 이제 풍경인데요. 건물을 보면 건물 되게 어두컴컴하고 우울해 보이잖아요. 근데 리디아는 이렇게 말해요. 가슴이 떨립니다. 이 동네는 집집마다 창밖에 화분이 있어요. 마치 화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우울한 그 건물을 보고 희망, 떨림 이런 거를 생각하는 아이죠. 그리고 추신은 짐 외삼촌은 잘 웃지 않으세요. 이렇게 추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집 옥상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뭐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막 쓰레기 막 쌓여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리디아를 통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꽃밭이 되고 그리고 이 외삼촌이 그 케이크를 이렇게 꽃을 쫙 했는 꽃으로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왼쪽 아래 보면 저한테는 그 케이크 한 개가 외삼촌이 1000번 웃으신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변화한 거죠. 공간의 변화가 있으면서 외삼촌이 변화하게 되고 그리고 외삼촌과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같이 이렇게 막 빛을 비추고 있는 게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이죠. 이렇게 신민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삶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일신우일신하게 하는 거죠. 나도 변화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민인데요. 이 리디아의 정원과 함께 늘 떠오르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의 한 정면입니다. 이 제아별에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의식 속에서 살다가 이제 벌을 받으러 가면서 오히려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거기 라스콜리니코프의 방을 묘사한 글이에요. 이런 거죠. 그는 뭔가 불쾌하고 초조하고 언짢은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 증오에 가득한 눈초리로 상자만큼 작은 자기 방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길이가 6걸음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방이었고 벽에 도배된 먼지투성이의 누리끼리한 벽지는 여기저기 다 뜯어져서 너덜너덜했다. 천장도 어찌나 작은지 조금이라도 키가 큰 사람이라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만 했다. 방 안에는 명색뿐인 낡은 의자 3개와 구석에 놓인 페인트 칠한 책상이 하나 있을 뿐이었는데 책상 위에는 몇 권의 공책과 책이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먼지가 소복한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이게 6걸음 정도면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저도 제가 공부하는 방이 있는데 6걸음 정도밖에 안 돼요. 제 방도. 한데 이렇게 방이 작으면 청소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정말 청소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리고 벽지도 다 떨어져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이런 묘사를 해놓은 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의 내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그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돈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신민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하늘에 쫙 떠 있네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고 제 지어지 선이니라. 이래서 명덕과 신민을 하고 지극한 선에 머무른 것. 이게 대학의 삼강령입니다.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하고 득이 있는데 지부터 시작하죠. 예.
지지 이후의 유정, 지지 이후 유정. 그러니까 그침을 안 다음에 정함이 있고, 예, 정하고 난 다음에 고요함이 있고, 고요한 다음에 평안함이 있고, 평안한 다음에 생각함이 있고, 생각한 이후에 정함이, 어둠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지와 득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해야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면 새들도 자기네가 앉아야 되는 자리를 아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자리를 아는 거죠. 하물며 이런 동물들도 자신이 앉아야 되고 자신이 잘 수 있는 곳, 머물 수 있는 곳, 그냥 가만히 잠깐 앉아 있는 곳도 아무데나 앉아 있으면 잘못하면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멈출 곳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어둠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과 말인데 무료 본말, 그러니까 본과 말을 아는 건데 본과 말을 안다는 것은 이 나무로 보면 본이 뭐냐면 뿌리에 해당하죠. 근데 우리가 볼 때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쵸? 뿌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이 나무가 이렇게 예쁜 이 사과나무인데 사과꽃을 피우려면 뿌리가 없이 사과꽃이 피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 이 사과 꽃이 피는 것, 그 다음에 이 꽃이 지고 나면 아마 사과가 열릴 거예요. 그런데 사과 열매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죽지는 않아요. 사과꽃이 몇 개쯤 떨어진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죽지는 않죠. 그치만 만약에 이 나무에 뿌리가 다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되죠. 그래서 본말이라는 것은 그 근본, 뿌리가 중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물은 시작과 끝이 있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인간도 마찬가지고 본과 말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서 뿌리가 되는 것은 부모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고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과는 나의 자녀가 되겠죠. 이래서 사과보다 뭐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효가 중요한 거죠. 부모님을 인식하는 것,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 마음속으로 사랑하러 만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대학에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그 본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은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주 근원적인 것을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 마크 월린이라는 분이 직접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안구 편두통이 계속되어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실명을 하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신의 그 일을 다 접고 그 눈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도 다녀요. 그렇지만 원인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이제 실명이 되는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 있는데 자기한테 온 이 눈의 통증이 그거를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이게 이제 정말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말 절망인 상태로 여러 가지 이제 의학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고 다른 것으로 이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정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구루를 만나게 됐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적 지도자신데 줄을 쭉 오랫동안 서가지고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이제 그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대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분이 지금 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근원적인 거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 눈이 이제 안 보여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준 게 집으로 가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너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만나라.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 거야. 내 문제를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인다는데 왜 부모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야. 하고, 이 사람은 그의 충고를 무시하기로 해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또 이제 막 이렇게 줄 섰다 하루를 꼬박 기다려고 나서 이제 차례가 와가지고 맨 앞줄에 딱 섰는데 아주 똑같은 말로 이렇게 했대. 부모를 찾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화해하라. 이렇게 이제 그 위대한 스승들이 이 사람한테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랑 화해하라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은 30년 동안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은 거죠.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 걸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만나자마자 나는 네가 나에게 전화를 할 줄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또 어머니를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 그 변화가 핵심이 뭐냐면 이런 문장이에요.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넘어선 곳, 사랑만 살고 있는 깊디 깊은 곳에서 서로를 만났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일을 잘못했어. 라고 판단. 아버지 너무 미워. 했던 마음. 이런 거를 넘어선 그 곳에서 부모님을 만난 거죠. 어머니 너무 미워. 어머니 잘못했어. 어머니 그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았어.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생각에서 넘어선 곳. 글로 넘어가 보니까 그곳에는 사랑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부모님과 화해를 하면서 시력을 되찾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시력이 1.0이고 그 방법에 대한 그 책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 몸에 새겨진 기억과 감정이 어떻게 대물림되고 있는지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적인 측면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그리고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산 것만 해도 한 10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이 본과 말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경물치지, 이 중요한 구절을 이해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정말 사과일까예요. 요시다케 신스케 작가가 쓴 주니어 김영사에서 출판된 이 책은요. 정말 경물치지를 하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해요.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저게 뭐지? 식탁 위에 사과가 한 개 있었어요. 하지만 저건 사과가 아닐지도 몰라요. 이렇게 의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저거는 커다란 체리가 아닐까? 아니면 빨간 물고기가 여기 밑에 왼쪽에 보면 물고기 그림 보이잖아요. 빨간 물고기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왜 사과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하고 질문하면서 사과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봐요. 엄마가 사왔을까? 아니면 술 취한 아빠가 사왔을까? 아니면 이게 무슨 신호일지도 모르고 또는 아니면 덫일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사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요. 그래서 how 질문을 해요. 형제자매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엔 의심하고 그 다음에는 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오게 됐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경물치지의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운데 사과가 이렇게 탐스럽고 정말 맛있게 열려 있잖아요. 이 사과의 과거는 꽃이고 이 꽃의 과거는 또 검은 잎이고 뭐 새순이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 사과는 조금 있으면 날이 추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다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죠. 이런 것이 경물치지의 생각을 하는 과정이에요.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는 과정이죠. 자, 오늘 대학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과 함께 읽어보니까 좀 더 쉽고 재밌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학 전문을 손글씨로 3번 쓰기를 과제로 내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쓰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깨를 타고 그리고 손끝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그 펜이 같이 교감하는 그런 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손글씨를 과제로 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